그러면 실제로 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점을 보는 게 좋을까요? 집을 직접 보러 갔을 때는 보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제 집을 보통 구하실 때는 풀 퍼니처를 구하는지 아니면 세미 퍼니처인지 아니면 루마 뽀송, 그러니까 빈집인지, 예,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냥 짧게 1, 2년 들어오시는 분들은 풀 퍼니처를 보통 찾으시거든요, 대체적으로. 저같이 이제 오래 사는 사람이야 빈집을 찾아서 내 가구를 넣지만 잠깐 1, 2년 살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풀 퍼니처를 찾아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찾을 때 이 집이 풀 퍼니처인지 아니면 세미 퍼니처인지 빈집인지. 세미 퍼니처라고 하면 간단한 가구들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침대랑 에어컨 그 정도만 있는 경우, 네, 뭐 다른 뭐 TV나 뭐 소파나 이런 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니까 그거에 맞춰서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보통 전기 상황을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집이든 전기가 부족해서 갑자기 전기가 떨어진다거나 두꺼비 집이 내려간다거나 뭐 누전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게 굉장히 흔합니다. 각 가정마다 전력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의 전력 용량, 보통 다이아 리스트릭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얼마인지. 인도네시아 집은 900와트부터 가정집은 보통 한 7700와트까지, 큰 집들은, 예,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900, 1300, 2200, 뭐 3300, 4400, 뭐 5500, 7700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 본인이, 보통 우리 같은 외국인이 집에서 살려면 에어컨도 보통 동시에 한 두세 대는 틀 거고요. 그리고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전기 많이 먹는 것들 있죠. 그리고 온수기, 뭐 전자레인지, 그 다음 뭐 세탁기, 아니면 물 끓이는 전기 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전기를 순간적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무리 작아도 2200 정도는 돼야 3명이 사는 한 가구 정도가 살 수가 있고, 2200이 안 되면 쿠쿠밥솥을 돌리다가 헤어드라이기를 켜면 전기가 떨어집니다. 예, 그게 굉장히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00 이상 되는, 보통 한 3000 이상, 4400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예, 그 정도 전력 용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집마다 인도네시아는 후불식 전기요금제가 있고 선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새로 만들어지는 집들은 대부분 선불식이에요. 말 그대로 미리 내가 돈을 충전해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루피아를 충전해 놓으면 100만 루피아만큼의 전력이 충전이 돼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고 다 떨어질 때쯤 다시 재충전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후불제는 내가 한 달 동안 쓴 만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돈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선불식은 내가 돈이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남은 게 측정이 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후불제는 내가 돈을 깜빡하고 안 내면 전기가 자동으로 떨어져요. 또는 이제 많이 연체가 되면 이 전기를 아예 닫으러 옵니다. 차단하러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물을 확인하셔야 돼요. 물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기보다 더 중요한데, 인도네시아 물은 일단 석회질 성분이 있으니까, 석회질 성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집이나 다 있어요. 조금 지하수인 경우는 조금 더 심할 거고, 그 다음 뭐 수도가 있는 경우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집이나 석회질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하는 물은 어차피 아쿠아를 쓰셔야 되고, 이 물 자체는 그 석회질이 있으면 하얗게 가루 성분이 나중에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이 집이 우물인지,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건 지하수를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집인지 또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집인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물탱크가 있는지 없는지. 물탱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탱크가 있어야 수압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하수에서 빨아당기는 물을 그대로 가정으로 2층으로 만약에 쏴주게 되면, 물론 모터가 굉장히 좋으면 가능하겠지만 보통 그런 집에 큰 모터를 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작은 모터로 지하수의 거를 물탱크로 올려주고요, 물탱크 위에서 또 한번 밑으로 쏴주는
예, 전기 모터가 있어요. 근데 없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상수도인 경우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이 단수가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단수가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자주 단수가 돼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도 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2, 3일 정도는 꼭 단수가 됐기 때문에, 단수가 되면 일단 못 씻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물탱크가 있으면 일단 당분간 쓸 물은 물탱크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불편하겠죠. 일단 그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또 냄새, 이 냄새가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하수 같은 거 쓰는 경우는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뭐 우리가 소위 똥콜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또 이 물을 이 투명한 글라스에 받아 놔 보시면 물에 찌꺼기, 이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조금 많이 찝찝하시면, 왜냐면 뭐 어차피 그걸로 그릇도 씻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찝찝하시면 주인한테 필터를 달아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돈을 내시고 직접 필터를 달든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되고, 냄새나 이물질은. 그리고 이제 수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물을 틀어 보셔야 돼요. 직접 틀어 보시고, 아, 물의 수압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물의 수압이 약하면 위에 펌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펌프를 추가적으로 달아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달 건지,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또 변기 물도 내려보셔야 되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집을 대부분 이제 각 개인이 많이 짓다 보니까 안에 그 배수 그 하수관을 잘못 설치한 경우는 물이 원활하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 물 잘 내려가는지, 그리고 하수도, 저기 보통 물 버리면 물이 쉽게 빠지는지, 세면대 물이 잘 빠지는지, 그런 거 잘 확인하셔갖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인한테 미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를 미리 듣고 입주하시는 게 후회를 좀 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되고, 또 이제 감안해야 될 게 온수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당연히 집에 온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각 가정마다 보일러가 있으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는 사시사철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일러가 없는 집도 있어요. 보일러가 아니고 온수기가 집에 없는 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온수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생각보다 찬물로 샤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익숙해지면 뭐 하시겠지만, 집에 아기가 있는 경우는 더군다나 온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터 히터라고 하는, 또는 아이로 바나스라고 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주인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없으면 설치를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돈 주고 달든지. 그리고 전기 온수기인지 가스 온수기인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도시가스가 없어요. 물론 그 천연 가스가 많이 생산되는 국가지만 도시가스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각 가정마다 LPG 가스를 쓰거든요. 작은 요만한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가스를 이제 배달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에어컨. 우리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덥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에어컨도 집에 이제 방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는 방은. 그리고 거실에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 본인이 설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인이 달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에어컨도 용량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 용량을 PK라고 써져 있는, 인도네시아 말로는 빼까라고 읽는데요, PK로 용량을 판단을 합니다. 빼까는, 이 PK는 사실 네덜란드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350년 받다 보니까 네덜란드어에서 차용된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하나가 이제 PK입니다. 원래 PK의 뜻은 이제 프라드 크라쳇,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단어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뜻은 홀스파워입니다. 홀스파워. 그래서 말의 힘이잖아요, 마력이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작은 용량이 이제 저기 2분의 1 PK, 2분의 1 빼까, 스등합 빼까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4분의 3 PK, 그 다음 1 PK, 뭐 2 PK, 이런 식으로 용량이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잠자는 방은 보통 크기가 3 곱하기 3 예요. 그래서 3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4 정도 크기면 그냥 2분의 1 pk, 스등아 빽가라도 충분합니다. 2분의 1 pk로 충분한데, 근데 거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pk를 달면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원해지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뜨거운 완전 한 대낮 같은 경우는 태양이 완전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2분의 1 pk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 1 pk. 조금 넓은 집 같은 거실이 크다 싶으면 2 pk 정도는 달아줘야 시원할 겁니다. 대신 용량이 큰 만큼 전기가 많이 먹겠죠. 그거 감안하셔갖고 에어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려하셔야 될 게 이제 주차장 유무. 예를 들어 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한 대만 댈 수 있는지 또는 2대 댈 수 있는지, 또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주차장 외에 집 앞에 길가에 주차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차가 2대 있고 오토바이가 뭐 1대일 때도 있고 2대일 때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는 주차장이 작으면 주차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길에 대놨는데 예를 들어 다른 차가 못 지나갈 정도의 길 폭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지, 요거는 이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으면 주차장에 비가 안 맞을 거고요. 본인 차에 햇빛도 가려줄 거고요. 먼지도 상대적으로 좀 덜 앉아요. 근데 캐노피가 없으면 아무래도 뭐 햇빛이나 그럼 이제 비에도 굉장히 노출이 돼 있고 하니까 차가 금방 더러워져요. 그런 부분 좀 고려하셔갖고 주인한테 요청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설치할 건지, 아니면 그냥 없이 살 건지, 요거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제일 많이 후회하시는 게 누수입니다. 그래서 집에 인도네시아가 비가 많이 오는 국가잖아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안 오지만 우기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지어진 집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진 집도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햇빛과 엄청난 폭우가 반복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도 쬐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폭우도 내리치다 보면 지붕이나 벽면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아무리 잘 지은 집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집에 방문하셔서 이 천장을 보시면 돼요. 천장은 이 나라 말로 이제 깁섬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위에 천장을 마무리하는 자재가 있는데, 뭐 플라폰 뭐 이런 거로 쓰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비가 샌 부분은 분명히 누렇게 색깔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런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위에는 분명히 비가 새갖고 똑똑똑 떨어져서 물이 스며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저거는 방수 처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지붕에, 아니면 분명히 기와가 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와를 갈아달라고 하든지,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고, 천장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인도네시아는 벽도 물이 스며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집들도 있지만 단열재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누수가 그렇게 쉽지 되진 않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집 지을 때 벽과 벽 사이에 단열이 전혀 없습니다. 단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이 얇고 벽이 견고하게 지어져 있지 않고, 이제 방수포라고 하는 워터프루프 재질의 이 페인트 종류가 있어요. 그거를 칠해지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옆으로도 내리치기 때문에 이 옆에서 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안 그러실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벽을 보시면, 인도네시아는 벽지를 바르지 않고 페인트를 칠하는 나라다 보니까 벽에 페인트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 상태가 깨끗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기포처럼 뭔가 붕 떠 있다거나, 아니면 많이 페인트가 얼거져 있다 라고 하시면 그 벽면은 100% 누수가 되는 벽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면 그 집은 곰팡이가 많이 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조금 일부라 그러면 주인한테 얘기를 하셔갖고 그 벽 반대편 바깥 외벽 쪽에 워터프루프를 좀 칠해달라고 하고, 안에 내벽은 새로 이제 페인트를 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나중에 후회를 덜해요.
살다 보면 그런 누수가 생기면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특히나 우기 때. 그래서 집은 우기 때 보는 게 좋습니다. 건기 때는 그런 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인이 이미 다 레노베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기 때 집을 보시면 그런 좀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동네 관리비가 있는지. 각 인도네시아는 이제 물론 아파트 종류는 거의 없어요. 자카르타는 아파트가 많은데 발리 지역은 이 건축물에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5층 이상 건물이 없어요. 보통 지상에서 15m까지가 맥스이기 때문에 아파트 종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주택인데 이 주택도 이제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그냥 저기 개별 주택들이 여기 모여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관리비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비용에 쓰레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관리비의 성격은 어떤 건지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경우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내야 되지만 세입자가 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정기적으로 이유 없이 걷는 일종의 기부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는지 그거는 주인이 내줄 건지 아니면 세입자가 내야 되는지 그런 거 이제 물어보시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이 동네가 우기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덴파사르 지역이나 저기 스미냑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지대가 낮다 보니까 침수가 돼요. 침수가 된다는 거는 우리 집에 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집을 지어놓은 게 이제 집을 지어놓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기 집 주차장 높이보다 우리 집 들어가는 입구가 한 계단 이상 높아져 있다. 그러면 집을 높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집은 물이 들어올 경우는 거의 없죠. 집이 높다 보니까. 근데 동네 전체가 잠기면 차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인지 동네에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반지르가 이제 홍수거든요. 여기 반지르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집 주변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솔직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거 물어보시면 좋고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IT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지역인지 안 되는 지역인지 그거 판단하셔야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특히나 발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는 가장 큰 게 텔콤,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한국통신 같은 국영업체예요. 텔콤에서 제공하는 인디홈이라는 인터넷이 있고, 그리고 비즈넷이라고 하는 사설 기업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인터넷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라인인데 이 두 라인이 들어오는 지역인지 안 들어오는 지역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집 주소를 알아내신 다음에 집 주소를 가지고 텔콤에 가셔갖고 이 주소가 인터넷이 연결되는 지역인지 안 되는 지역인지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왜냐면 지도상에 그 연결되는 지역에 전봇대가 있어요. 통신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통신 전봇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인지 그걸 판단해서 연결이 가능하다 아니다 그걸 판단해 주고요. 비즈넷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하셔도 되는데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비즈넷에 들어가시면 체크가 가능해요. 본인 동네에 라인이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집을 임대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집은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뷰를 찾다 보면 산 높이 올라가거든요. 산 높이 올라가다 보면 약간 지역이 외딴 지역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울루와트 같은 지역. 그런 지역은 가보시면 전기나 수도나 이런 거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한 집을 위해서 광랜을 깔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 안테나, 본인 자체 안테나를 세워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KT에서 나왔던 R 와이파이, 에그 와이파이, 그런 거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USB에 꽂아서 일종의 유심 카드를 꽂아서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고 속도가 좀 느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갖고 집 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단지 지역을 조금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
또 이제 살다 보면 좀 불편한 점이 뭐냐면 주변에 이제 사원이 있다거나 사원이 있으면 이제 무슬림 사원 같은 경우는 새벽 5시가 되면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그 알라신한테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방송이 기도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조금 싫어하신 예민하신 분들은 새벽에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 주변에 닭이나 새를 많이 키우는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닭이나 특히 발리 사람들이요, 닭이나 새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주택 단지인데도 주택에 새나 닭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닭이 새벽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만 우는 줄 알았는데 보통 이 닭이 밤 11시에도 울고 새벽 1시에도 울고 새벽 3시에도 울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중 없기 때문에 이 닭이 울 때 잠을 깜짝깜짝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갖고 집을 구하시면 좋습니다. 뭐 한 요 정도면 집 구하는데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